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스램 레드 신형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제가 꽤 출시되고 거의 한국에서 공식 출시상으로는 제일 처음 받은 동호인이기 때문에 꽤 많이 타봤습니다. 그동안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타보면서 타봤는데 어쨌든 오늘은 혹시나 이제 시마노 듀라이스 DI2하고 스램 레드를 좀 비교하시는 분께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시승을 하다 보면 시마노 듀라이에이스 DI2를 또 최근에도 타봤고요. 그 캐년 리뷰한다고.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알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타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좀 깁니다, 오늘도. 왜냐면 할 얘기가 좀 많긴 해요. 변경점들에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짧지 않게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 하나하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드레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워미터가 달려있는데 파워미터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기존 거랑 뭐 파워 차이가 뭐 다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거 없고, 크랭크 디자인 뭐 조금 다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변속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변속 속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라졌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기존의 구형 레드를 쓰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상 바뀐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바뀐 걸 느끼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속도는 바뀌었다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해도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기존의 변속 속도와 다를 게 없다.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이거를 느낀다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꽤 오래 탔어요. 이게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꽤 오래 탔는데 앞드레일러에서 그 체인이 빠지거나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충전도 몇 번을 했을 정도로 꽤 많이 탔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제가 일부러라도 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일부러라도 변속을 많이 했어요. 한번 떨어져 봐라 이 자식아,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그 부분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변속의 드랍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타면서, 적지 않게 타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앞드레일러에 트리밍이 생겼죠. 이 트리밍 덕분에 안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리밍 하는 거는 그냥 사실상 체감적으로 이것도 느끼기는 힘들죠. 근데 변속을 하다 보면 이게 한 3단 변속하면 한 번 찍 움직이는데, 조용한 곳에서 변속을 하면 얘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로 트리밍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 그 정도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된 점이 없습니다. 앞드레일러하고 뒷드레일러, 뭐 크랭크하고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큰 변경점은 없고, 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드레일러 풀리가 이렇게 빅풀리 같은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예쁘기도 하고 기존보다 좀 길어져서 요거 아마 기본 상태로 36을 커버리지 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스프라켓도 36을 샀어요. 1036을 샀어요. 레드를. 비싸지만은 그래도 미리 사놔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있는 건 1033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괜찮다 하지만 굳이 구형과 지금 신형을 비교하자면 사실 이거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리뷰의 메인인 이 레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레버. 이 레버가 사실 이번 변경, 그러니까 이번에 신형에서 메인 몸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레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변화점은 이제 원핑거 브레이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램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원핑거 브레이킹이 된다고 해서 MTB 수준으로 원핑거 브레이킹이 되는 건 아닙니다. MTB는 여러분들 타보시면은 원핑거로도 풀 브레이킹을 꼽는 게 가능해요. 풀 브레이킹을. 근데 얘는 로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았을 때 원핑거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손가락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 피벗, 이 중심축에 굉장히 이 손가락이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원핑거 풀 브레이킹이 가능해요, 이것만으로는. 근데 이거는 구형에서도 됐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세에서도 원핑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MTB 생각하는 그 원핑거 브레이킹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원핑거 브레이킹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요 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손가락 하나로는 제대로 된 브레이킹을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만 해도
어느 정도 브레이킹 능력은 충분히 되고, 그럼으로써 손가락 2개를 사용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는 브레이킹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야 됐죠. 그러면은 핸들을 꽉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손가락 2개, 만약에 투핑거 브레이킹만 한다고 치면 이렇게 꽉 핸들을 손가락 2개 빼고는 꽉 잡은 상태로 브레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힐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비 오는 날 혹은 손에 땀이 많이 난 날,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정도로 이 핸들바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과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브레이킹 하는 것과 이렇게 브레이킹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껴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스램에서 이 브레이킹 시스템을 이번에 바꾸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리치가 길어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핸들바의 리치가 원래 한 요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거의 10mm, 한 12mm 정도 레버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후드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까지 멀리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이 브레이킹을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브레이킹을 잡으려면 내 손가락이 안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앞으로 보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는 이 실린더가 수직 형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헤드 대가리가 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실린더가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 유압 실린더라는 게 작은 힘을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린더가 길면 길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린더가 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봇은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가, 기존에는 스램의 단점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후드 머리가 너무 커서 싫었는데, 지금은 후드 머리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드가 앞으로 길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이 레버를 만약에 스램 신형을 바꾼다고 하신다면 피팅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정도의 변화값이라는 겁니다. 이 10mm가 조금 넘어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피팅값과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은 굉장히 핸들이 멀게 느껴지겠죠. 저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걸 떠나서 이 핸들바 스템 길이를 80mm를 짧은 걸 쓰기 때문에, 키도 어차피 작지만,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피팅을 스램 신형 구동계를 산다면은 레버의 길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스템 길이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레버를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놨어요. 조절을 해서. 그 조절하는 나사가 여기 있죠. 이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겁니다. 기존의 후드가 원래는 뒤집어 까졌잖아요. 근데 뒤집어 까지는 게 굉장히, 한번 이렇게 까지면 잘 안 닦여가지고 좀 약간 바보처럼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씌워 놓으면은 딱 고정이 잘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장점이다. 그래서 원래 여기 나사가 있던 걸 여기로 보낸 거는 굉장히, 그거는 잘한 디테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면에 딱 보시면 레버가 오른쪽으로 살짝 나와 있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라이딩을 할 때 후드를 잡은 상태에서 변속을 좀 뒤를 잡더라도 변속을 하기가, 여기만 눌러도 되잖아요. 끝단만 눌러도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도 변속을 하기가 굉장히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해졌다. 물론 전작도 되긴 했지만 버튼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장점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킹 리치가 길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좀 생각해요. 물론 이게 파지하는 거에 있어서 안정성은 있지만, 이게 10몇 mm 길어진 거는 체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킹에 대한 거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스램 레드가 브레이킹 성능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담력이 너무 뻑뻑하다 보니까 시마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신형은 굉장히 브레이킹이 잘 잡힙니다. 잘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은 조금 더 경량을 하려고 여기다가 아시마 40mm 로터를 달아놨는데, 처음에 순정 상태로 160mm 스램 레드 로터가 달려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브레이크가 이렇게 잘 들 수가 있나. 신형 160mm를 쓰시는 분들, 앞뒤 160mm를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잘 잡혀서 조금 다운힐에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킹이 굉장히 잘 들고, 무엇보다 좀 긴 다운힐, 장거리 다운힐 이런 거를 갈 때 손에 전해지는 부담이, 기존의 유압 브레이크만 해도 그 부담을 훨씬 줄여줬는데 지금은 그 부담을 훨씬 더 줄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손가락 하나는 좀 그렇고, 장거리 다운힐에서는 손가락
투핑거 브레이킹만 해도 웬만한 브레이킹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브레이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리치가 길어지면서 피팅하고 이런 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좋진 않지만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레버를 이렇게 꽉 잡는 느낌이 굉장히 이게 넓어져서, 심지어 지금 보세요, 손가락 4개 다 들어가요. 여기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다운힐을 할 때 원핑거 상태면 손가락 3개 다 넣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투핑거가 필요하다, 조금 더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남성이라면 힘이, 남자니까 이게 힘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성이시라면은 투핑거면은 부족하지 않다. 네, 웬만해서는 손가락 2개면은 어느 정도 웬만한 브레이킹 성능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버에 대한 만족감은 꽤 크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리치가 늘어난 거는 한 4mm 정도 늘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쓰시던 분께 이 늘어난 리치는 꽤 이 갭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잡아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좀 깊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또 변화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버에 이제 버튼이 생긴 거죠. 여기 히든 버튼이, 양쪽에 히든 버튼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계 리뷰를 이제 이어서 제가 바로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이게 기존에 시마노는 있었는데 스램은 없었잖아요. 자, 근데 이 해머헤드 카루 속도계는 기존에 시마노와 가민과의 결합에서도 불가능했던 다양한 옵션들 컨트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감이 큽니다. 이게 특히 비 오는 날도 제가 요즘 라이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요 터치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뢰성 이런 게 또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이딩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지면 불안하잖아요. 네, 이렇게 핸들이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조작을, 속도계로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원래 히든 버튼이 없는 자전거를 썼잖아요. 네, 없는 자전거를, 구형 레드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굳이 그거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쓰면서는 이제 필요하네.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 이제 없으면 이거 어떻게 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히든 버튼의 존재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걸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건데, 지금 출시 가격으로는 파워미터를 제외해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파워미터를 포함하면 680만 원, 저는 파워미터 포함해서 샀어요. 68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지금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470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파워미터 빼고. 그 정도 가격이면은 물론 싸다는 게 아니라 나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하나 또 빼먹을 뻔했네요. 앞드레일러의 변속 속도. 자, 앞드레일러의 변속 속도는 저도 이거 충분해요. 이 자전거의 변속 속도만 해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년 에어로드를 시승을 했죠. 근데 시승을 하면서 정말 깜짝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앞변속기의 변속 속도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진짜 뒷변속기는 그래도 좀 비슷한가? 시마노가 좀 더 빠른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앞변속기는 정말 변속을 딱 하는 순간 이것이 뭐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스램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스램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면 시마노는 이럴 정도로 아예 그냥 앞변속기 변속 속도는 아예 그냥 뭐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다른 등급이라고 봐요. 다른 등급. 예, 지금 시마노 듀라이스 앞변속기 신형의 변속 속도는 아예 등급 외의 존재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변속에 대한 거는 아시겠지만, 스램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변속이고, 시마노는 여기에 위 아래 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취향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이게 더 편한데, 나 이게 더 직관적인데, 시마노는 겨울에 두꺼운 장갑 끼니까 변속하기 불편하던데 라고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앞변속기 변속 속도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써보면은 이거 타다가 그거 타보면 와, 이거 돌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뭐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오늘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앞드레일러하고 뒷드레일러에는 크게 변경점이 없습니다. 네, 크게 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무게는 좀 줄어들었죠. 이게 전체 그룹셋으로 g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작은 폭은 절대 아니죠. 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레버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요 레버 두 짝에 200만 원, 엄청 비싸긴 한데 레버 두 짝에만 200만 원인데 사실상 그냥 레버 두 짝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요. 같이 포함이에요. 레버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번 신형은 레버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했을 때 정말 이 부드러운 느낌. 기존에 제가 스램 레드를 쓰면서 좀 불만이었던 시마노는 이렇게 레버가 부드러운데 스램은 왜 저렇게 안 될까 했는데 지금은 잡아보면 시마노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딴 세상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시마노 드라이에이스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부드럽습니다. 더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담력으로 브레이킹이 더 잘 잡혀요. 더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부드럽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가 더 잘 잡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큰 장점도 있고, 특히나 이 히든 스위치의 역할이, 만족감이 굉장히 큰 만족감으로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레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 호환됩니다. 모든 들이 다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레버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레버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듀라에이스와 그 스램 레드의 차이에서는 가장 큰 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취향 차이. 내가 어떤 거를 좀 지향하느냐. 근데 진짜 빠릿빠릿하고 칼같이 탕탕탕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마노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타면서 브레이킹에 대한 이런 만족감이라든지, 그리고 기어비에 대한 거, 아시겠지만은 스램의 기어비 커버리지가 동호인으로서는 시마노보다 스램이 조금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1036까지도 스프라켓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 영상을 또 리뷰하겠지만 요 카루 속도계까지 결합이 되어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다? 그냥 만족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스램이 좋을까 시마노가 좋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램이 완성차에서도 조금 더 비싸요. 브랜드에서 한 8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 스램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가성비를 조금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마노가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뭐 80만 원이 A 이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번에 신형 스램이 나오고 지금까지 제가 사용을 했던 진짜 솔직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구동계인 건 맞아요. 이게 소비자 가격으로 파워미터 포함해서 680만 원짜리인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저는 최상급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나름은 이미 산 거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이 나왔는데 그게 정도의 변화와 나에게 만족감을 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기존에 있는 구동계들도 다 좋습니다. 구동계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거나 저의 실력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타는 거죠. 취미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스램 레드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 리뷰였고요. 롱텀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